이제 F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필수 가전이 됐습니다. 요즘 냉동식품만 봐도 전자레인지보다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F를 왜 비싼 돈 주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스켓형을 5년 써보고 오븐형 제품들까지 비교해보니까 제대로 고른 F는 요리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쓰면 결국 문제는 청소였습니다. 겉은 닦여도 안쪽 열선과 기름때가 그대로인 채 음식을 그 안에서 계속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븐형과 바스켓형 중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결국 이 제품을 최종 선택했는지 식단연차 주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면 새 제품을 사고도 몇 달 뒤 청소 때문에 다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첫 구매부터 이런 찝찝함을 안고 싶지 않다면 아래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에어프라이어 고를 때 종류부터 헷갈렸습니다. 바스켓형을 다시 살지, 요즘 많이 보이는 듀얼 바스켓형을 살지, 아니면 오븐형으로 갈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리 기능보다 청소와 용량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바스켓형은 제가 이미 5년을 써봤습니다. 간단한 냉동식품을 돌리기에는 편했지만 오래 쓰다 보니 기름이 망 사이에 끼고 모서리에 눌러붙고 본체 위쪽 열선 주변에는 손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생선이나 삼겹살처럼 기름과 냄새가 강한 음식을 돌리고 나면 다음에 빵이나 냉동 피자를 넣을 때도 냄새가 신경 쓰였고요. 그래서 바스켓형은 제 기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바스켓형도 봤습니다.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고 아이들 음식과 어른 음식을 나눠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스켓이 두 개로 나뉜 구조라 씻어야 할 것도 2배, 망과 모서리 관리도 2배입니다. 큰 냉동 피자나 통닭처럼 부피가 있는 음식도 넣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듀얼 바스켓형도 제가 찾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오븐형입니다. 오븐형은 확실히 공간이 넓어 보여 냉동 피자나 고기처럼 넓게 펼쳐 조리해야 하는 음식에는 바스켓형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열풍으로 굽는 방식입니다. 기름이 튀고 열선 주변에 눌러붙고 안쪽에 냄새가 남으면 결국 사람이 직접 닦아야 합니다. 공간은 넓어졌지만 제가 가장 고민했던 안쪽 관리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정리하면 바스켓형은 청소할 용량이 아쉬웠고 듀얼 바스켓형은 편의성은 좋아 보여도 관리 부담은 2배로 늘고 일반 오븐형은 공간은 넓지만 안쪽 세척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찾던 건 넉넉하게 조리하면서도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스켓형, 듀얼 바스켓형, 일반 오븐형이 아니라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따로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스도 가보고 가전 매장도 가보고 온라인 상품 페이지와 실제 리뷰도 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청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스팀을 쓰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븐형 스팀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팀형 에어프라이어도 제품마다 구조가 달랐거든요. 스팀 분사 방식, 열선 구조, 세척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븐형 스팀 에어프라이어끼리 다시 비교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꼭 봐야 할 기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척되는가입니다. 스팀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스팀 세척이 있으면 청소 고민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스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소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스팀으로 안쪽을 불려주는 것과 기름때가 튀는 열선 주변이나 스팀이 지나가는 관까지 세척 관리가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스팀 기능이 있는 제품 후기에서도 청소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눌러서 안 지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일선이 타 제품과 다르게 오픈형이라 소스 같은 게 튀어 탑내가 날 때가 있어요. 이 리뷰들을 보면서 제가 봐야 할 포인트가 분명해졌습니다. 열선 주변에 튄 기름때를 관리하기 쉬운지,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된 구조인지, 스팀이 지나가는 관까지 따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스팀형은 물을 쓰는 가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F 안쪽 공간만 닿는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스팀이 지나가는 길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오래 썼을 때 냄새와 찝찝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고장났을 때 막힐곳이 주변에 있는가입니다. 스팀 F를 알아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스팀 기능 자체보다 그 기능을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해주는가였습니다. 스팀형은 물을 넣고 스팀을 만들고 그 스팀이 지나가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F보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스팀을 만드는 핵심 부분은 제품을 오래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AS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막상 수리하려고 보니 가까운 센터와 접수 방법부터 하나하나 찾아봐야 했거든요. AS 관련 리뷰에서도 이런 불편함도 보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전화에도 자꾸 카카오톡 상담 접수 링크만 보냅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AS는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이 리뷰들을 보니까 AS는 고장난 뒤에 알아볼 문제가 아니라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이더라고요. 스팀 기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고장났을 때 상담이 어렵거나 오프라인으로 맡길 곳이 부족하거나 핵심 부품 보증이 약하면 그때부터는 제품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팀 에어프라이어끼리 비교할 때 스팀 기능이 있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스팀을 만드는 핵심 부품 보증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는 AS망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분간을 지키면서 조리되는가입니다. 스팀 F를 처음 봤을 때는 스팀이 들어가면 무조건 촉촉하게 조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스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겉바속촉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스팀 기능이 있다는 사실보다 열풍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열풍만 강하면 겉은 바삭해도 속이 마르거나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팀만 강조되면 바삭한 식감이 아쉬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팀형 F를 볼 때 단순히 스팀 기능이 있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스팀과 열풍을 함께 써서 겉은 바삭하게 만들면서도 속의 수분감을 지켜주는지를 봤습니다. 조리 결과에 대한 리뷰에서도 수분감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토스트를 해보니 빵 속 수분까지 다 가져간 사막 같은 식빵이 되었어요. 2달 구매해서 구매했는데 너무 바싹 구워져서 딱딱한 맛이 나네요. 이 리뷰들을 보면서 제가 봐야 할 기준이 명백해졌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분감이 지켜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빵처럼 쉽게 마르는 음식이나 통삼겹, 목살처럼 오래 익혀야 하는 음식은 이때는 조리 방식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만들면서도 속이 마르지 않게 조리되는지, 오래 돌리는 통구이에서도 수분감을 지킬 수 있는지, 스팀프라이 기능이 실제 조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조리 실패를 줄여주는가입니다. 스팀 F를 비교하다 보니 기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쓰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기능 이름이 많아도 온도 조절이 제한적이거나 시간 설정이 불편하거나 모두 전환이 자유롭지 않으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요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이 음식을 몇 도에 돌려야 하는지, 몇 분을 돌려야 하는지, 에어프라이를 해도 되는지, 스팀을 넣어야 하는지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스팀을 고를 때는 조리 모드 개수만 보면 안 됩니다. 사용 난이도와 관련된 리뷰에서도 비슷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요리 책자가 없으니 매번 태우고 덜 익히 바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구워보면 최적의 시간을 알아가야겠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보였습니다. 스팀 F는 기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F를 고르는 분이라면 온도와 시간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겉만 타거나 속이 덜 익을 수도 있고 빵이나 고기류는 조금만 잘못 돌려도 딱딱해지거나 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조리 모드가 충분한지, 제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있는지, 레시피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인지, 처음 쓰는 사람도 조리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스팀 F끼리 비교해보니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제품과 끝까지 남은 제품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스팀 세척이 있으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가장 많이 충족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풀며 스팀쿡 마스터 플러스 듀얼 스팀 오븐 에어프라이어 20L입니다. 이 제품은 20L 대용량 2단 계단식 구조라 오븐형에서 기대하는 넉넉한 공간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먼저 세척 기준부터 보면 앞에서 실제 리뷰를 보셨듯이 스팀 세척이 있다고 해서 안쪽까지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냄새와 기름때 걱정이 났습니다. 이 제품은 조리실 내부를 불려주는 스팀 세척 모드뿐 아니라 스팀이 지나가는 히터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팀 히터관 세척 모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종 액세서리와 물통 뚜껑, 물바지, 조리실 실리콘 패킹까지 조리 세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AS와 보증입니다. 스팀 F는 불을 끄리고 스팀을 만드는 구조라 보일러 같은 핵심 부품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팀 기능이 좋아 보여도 핵심 부품 보증이 약하거나 고장났을 때 맡길 곳이 부족하면 사용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은 스팀 보일러에 대해 3년 무상 보증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전국 6개 권역, 49개 오프라인 AS 센터 운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 품질입니다. 스팀 F라고 해서 무조건 수분감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팀과 열풍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입니다. 이 제품은 로티세리 기능에 스팀 프라이 조리를 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풍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스팀과 열풍을 함께 써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조리하는 방향입니다. 통닭이나 통삼겹처럼 오래 돌려야 하는 조리일수록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 조리 모드입니다. 스팀 F는 에어프라이, 스팀 프라이처럼 조리 방식이 나뉘기 때문에 처음 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동 조리 모드를 65종까지 지원합니다. 예열, 발효, 건조, 밥짓기, 데우기, 데이킹, 팩, 간식까지 조리 알고리즘으로 다 봐준 구조였습니다. 제품 상단에 자동 조리 안내가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시피 페이지로 연결되는 점도 실사용 기준에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능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처음 쓰는 사람도 조리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이 제품을 좋게 본 이유는 단순히 스팀형이라서가 아닙니다. 오븐형처럼 넉넉하게 쓰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고려한 세척 구조와 스팀 프라이, 자동 조리까지 실제 사용 범위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팀 에어프라이어에서 중요한 보일러 보증과 AS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저는 에어프라이어는 냉동식품 데우는 가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비교해보니까 첫 F를 잘못 고르면 결국 가장 크게 남는 문제는 청소였습니다. 겉은 크게 보여도 열선 주변이나 안쪽 관리가 안 되면 그 안에서 음식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첫 구매부터 이런 찝찝함을 안고 싶지 않다면 구매 전에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